안녕하십니까. 광고공부 캠페인론의 주호일입니다. 다들 징검다리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또 4일 또 샌드위치 데이라 오랜만에 우리 봄방학을 맞이한 것 같이 한 6일 정도 잘 쉬었습니다. 물론 뭐 쉬기만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또 제가 중간고사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과제 안내도 제가 5월 1일 날 제가 영상과 함께 아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과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다시 재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과제 기한이 이미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5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다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과 함께 좀 분주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준비하셔서 여유 있게 과제를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공지한 것 외에 궁금하시거나 기타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저희가 지하철 광고를 시작으로 저희가 버스까지 교통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택시부터 시작을 해서 공항 그리고 KTX를 중심으로 하는 기차, 그 다음에 저희 항만과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쪽에, 그러니까 버스 터미널을 이야기하는데 기타 교통광고 매체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공항을 제외하고는 물론 KTX 역사도 뭐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어떤 대중성에 있어서는 지하철과 버스보다는 조금은 다소 상대적으로 광고주의 선호도가 다소 좀 많이 찾지 않는 어떤 그런 광고 매체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소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오개 광고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평상시에 이용을 했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진 않았지만 향후에 또 이용을 하시게 될 그런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에 어떤 매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다 제가 페이지 수가 한 70페이지 정도 가깝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PPT를 수정을 해서 제가 다시 이 클래스에 다시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분량적으로 다 소화를 못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못 끝내는 부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중간고사 또 준비를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5월 14일에는 좀 짧게 저희가 강의를 못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제가 대체하고 여러분들에게 개인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저희 저희가 지하철과 버스처럼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매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기타 교통광고 매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시간적으로 좀 다소 식사하시고 나서 조금 졸린 시간일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간고사 대체과제 안내를 먼저 잠깐 살펴보고 저희가 택시 광고를 필두로 기타 교통광고 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에게 5월 1일 날 고지를 제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맨 처음 페이지만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지난주에 제가 영상으로 찍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 좀 올라가 있는 그 중간고사 대체과제 안내 그 내용을 보시면 공지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5개 광고 집행 사례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평상시에 또는 아니면 과제를 임하면서
자, 인상적이었던 5개 광고 매체를 선정해서 자, 그 이유를, 그 배경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체는 저희가 오늘까지 하게 되면 기타 교통광고, 다음 주까지 교통광고 매체 정도밖에 끝내지는 못하긴 합니다만, 이미 저희가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소개해드렸던, 아니면 제가 매 매체마다 전체적인 매체, 교통광고 외에도 옥상광고, 뭐 야립도 있었고요. 기타 극장광고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자, 선행학습 차원에서 뭐 이미 5개 광고라고 판단되어지는 매체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이미 소개된 매체 외에도 5개 광고로 분류되는 자, 모든 매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찾으시던,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제 외부로 나가서 매체를 확인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방법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그 프레임을 짜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진행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세 가지 예를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특정 광고주의 5개 광고를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분석을 해보던, 그래서 제가 공연 쪽 관련해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 선배님이 작성하셨던 과제를 제가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특정 브랜드, 그래서 평강탕 관련해서 또 역시 보여드렸었죠. 자, 그런 식으로 자, 광고주별로, 업종별로 자, 인상적인 광고 형태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셔도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과제 샘플이 제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매체들, 그러니까 뭐 통학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이동 동선상에서 만나는 매체들을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분석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이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자, 왜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척도를 자유롭게 제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자,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정답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총망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한번 이렇게 분석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 방법은 뭐 형식이나 분량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5월 1일 날도 공지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학교 지금 현재 공지 사항으로 아직까지 5월 17일 이후에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마 지금 대면 수업의 적정한 시점을 다시 한번 학교 측에서 온라인으로 서베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예정사항으로 21일 날에 대면 수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한 번씩 서로 발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PPT나 아니면 뭐 PDF 정도로 뭐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워드 파일이나 아래 한글로 하겠다라고 하셔도 뭐 큰 무방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향후에 좀 더 두 번 다시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시려면 미리 그렇게 PPT나 PDF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한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출일은 자, 5월 17일 일요일 24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른 과목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리고자 3주 정도 드리려고 제가 부랴부랴 4월 말일 석가탄신일에 작업을 해서 1일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과제를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하실 수 있는 그 선상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는 자, 제출 기한 내에는 이 클래스에서 제가 수령을 하고요. 그리고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제가 그래도 과제를 받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이 클래스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과제를 낼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페이스1@네이버.com으로, 그러니까 저희 개인 메일이죠. 예, 이쪽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서 이 클래스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저희 개인 메일로, 네이버 메일로 여러분들이
함께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의할 사항은 일단 제출 기한을 좀 잘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다른 과목에서도 소개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이번 학기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각각의 학습하는 환경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형평성에 좀 어긋날 수도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서도 이번 학기는 대부분 저희가 절대평가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뭐 이게 뭐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일단은 제출 기일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주셔야, 불이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마감일을 엄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출하실 때 파일명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꼭 좀 명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과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만 혹여라도 더 추가적인 궁금한 점들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을 주시고 아니면 톡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간이 한 8, 90분 정도, 그러니까 영상을 두 개를 쪼개서 합하면 8, 90분이 되는데 뭐 40분, 45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컨디션에 따라서 좀 영상이 왜곡이 되거나 좀 잘리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오늘도 합쳐서 80분이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40분 정도 이내로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저희가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진행할 수 있게끔 나머지 부분을 짤막하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수업을 대체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택시 광고를 시작으로 기타 교통 광고 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택시의 역사죠. 그러니까 택시 광고의 역사라기보다는 택시의 역사는 굉장히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2년이면 저희가 한일합방, 그러니까 일제 치하 시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 그때 당시의 택시는 아니고요. 이게 폰이라고 하는 그런 현대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택시가 차종들이 아마도 K5나 또 아니면 소나타가 가장 대부분일 겁니다. 현대 기아차가 좀 대부분일 텐데 과거에도 자, 현대차에서 나와 있던 포니, 그러니까 이게 뜻은 조랑말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색깔도 보시는 노란색 택시죠. 예전에는 제가 80년대 뭐 초등학교나 90년대 초중고 이 시절을 돌이켜 보면 지금 뭐 여러분들 노랑 택시를 보실 기회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은 주황색 택시는 뭐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만큼 이제 노란 택시를 저희가 그때 뭐 약간 여담입니다만 7대 이상 하루에 보면 되게 뭐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약간의 이런 속설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택시가 귀했고, 그 다음에 되게 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버스하고 지하철과 함께 또 역시 대중교통의 또 하나의 축으로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택시에 약간 조금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저희가 이따 뒤에 표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버스와 지하철 다음으로 또 역시 많이 이용하는 대중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저희 시작은 자, 당연히 현대기아차가 있을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제 포드 T형 그 차량을 승용차를 한 대 도입을 해서 총독부의 허가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들이 바로 택시 시작이 되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택시 광고도 역시 1988년도 저희가 아마 그 5개 광고의 시작 스타트 오브 OH 미디어 때 아마 제가 아마 3기 정도에 해당이 될 겁니다. 1986년도 아시안 게임과 88년도 서울 올림픽 때 그 당시에는 버스도 마찬가지였고 택시도 광고가 부착될 수 있는 매체가 아니었거든요.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즈음에 일단 특별법으로 풀려서 일단 광고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반법으로서
현재 또 역시 택시 광고가 계속해서 또 역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의 택시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이게 뭐 저희가 버스 때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이게 도대체 우리 동네에 몇 대가 다니고 이런 게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숫자를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요. 다만 이게 이제 작년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제가 직접 자료를 찾은 겁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뭐 각 지역별로 쭉 보시더라도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아마 법인 택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제로는 자, 법인 택시보다는 개인 택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 총계도 자, 법인 택시는 자, 7만 9천 대 정도가 있는데, 자, 우리가 개인 택시는 16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대한민국의 자, 택시들이 한 법인과 개인이 합쳐져서 224만 대 정도가 현재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자, 누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개인 택시가 뭐 지금도 뭐 물론 되게 비싼 가격에 개인 택시 자격증을 사고 판단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80년대, 90년대에는 거의 개인 택시 그 라이센스가 거의 집 한 채 값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또 한편으로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버스하고 지하철이 좀 더 촘촘하게 대중교통들이 잘 구축이 되다 보니까 택시에 대한 이용 빈도수나 그런 어떤 이용객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뭐 사실은 과거의 어떤 그런 택시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승객의 이용률도 좀 떨어지고 뭐 기타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하지만 어찌되었던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택시들에 대한 숫자들이 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물론 뭐 편하게 보자면 뭐 우리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뭐 소위 얘기해서 광역단체 정도로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서울도 한 6만 8천 대가 되고 뭐 부산이 내가 부산 살고 있는데 뭐 부산도 보니까 한 2만 3천 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본인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의 그런 뭐 대수 정도는 그러니까 어렴풋이라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광고 효과에 대한 부분을 또 계산을 할 때도 역시 필요한 숫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겸해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그런 자료일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저희가 지금 평택대가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는 운석 채수가 192개고요. 그리고 법인 택시 10,000대, 개인 택시 27,000대에서 총 37,000대 정도가 서울 다음으로 제일 많은 또 숫자를 보이고 있네요. 자, 한번 저희가 좀 편하게 보실 자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 현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버스와 그 다음에 지하철은 좀 더 대중성이 훨씬 더 좀 많은 교통수단이죠. 하지만 택시는 약간 과거 자료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실제 이용객의 패턴들은 뭐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연령대와 또 성비로 봤을 때 어떤 성비, 그다음 직업적으로 어떠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실제 타 교통수단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용들을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두 가지 서베이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과거에 동서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일단 성별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여성분들의 비율이 좀 더 높죠. 한 6대 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실제 한번 제가 리서치 자료를 뭐 계속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지금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직장인들이 좀 많고 학생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버스나 그다음에 지하철의 기본 요금보다 택시에 대한 기본 요금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부분들이 따라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직장인들에 대한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아마 특히 여학생들 중심으로 택시를 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뭐 그러니까 어떤 통계적인 숫자가 아닌 그냥 어떤 감각적인 어떤 그러니까 직관적인 걸로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아마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치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령대입니다. 역시 젊은 층들이 많이 타시죠.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이 타시고요.
약간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가 50대 초반인데 이제 초반인데 사실은 뭐 그런 얘기들 가끔 하죠. 그러니까 웬만해선 그러니까 택시를 잘 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꼭 비싸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이게 선험적으로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택시비가 좀 아까워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술값은 아깝지 않은데 택시비는 아깝다 할 정도로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4, 50대 연령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일수록 사실은 택시를 좀 되게 아껴 타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 택시에 대한 이용객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 이걸 합쳐보면 자, 어떻게 직장인, 자, 여성분들이며 젊은 여성분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그런 대상분들이 그러니까 택시를 많이 이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자료는 자, 트렌드 모니터라고 이제 2015년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최신 버전으로 올라왔습니다만 1000명을 대상으로 자, 택시 이용 현황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대중교통을 10번 이용할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대중교통은 택시, 지하철, 버스 세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대중교통별 이용 현황을 보시면 일단 제일 많은 게 10번을 이용할 때 얘기를 하는 건데 3.63회 지하철이 제일 많죠. 죄송합니다. 자, 버스가 4.2를 제일 많고 지하철 그 다음 택시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버스하고 지하철이 어떤 굉장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택시를 탈 만한 여건들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에 대한 부담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보시면, 자, 40대하고 30대, 아까 잠깐 여기도 소개해 드렸었죠. 젊은 층에 해당되는 30대가 비율이, 자, 40대, 그러니까 좀 중장년층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빈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43회, 2.33회, 0.1회 정도의 차이긴 합니다만, 역시 젊은 층들이, 자, 일단 좀 많이 이용한다라고 보고요. 30대, 40대까지. 자,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자, 서울이 1.56회, 경기가 1.71회입니다. 아마도 이유는 서울이 훨씬 더, 자, 아까 얘기했던 지하철과 버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네트워크화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제가 90년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할 때와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호선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하철을 못 가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사라졌다 보니까 택시를 타는 비중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지하철이 뭐 도입되거나 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더 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보시는 5대강역시는 2.39회, 기타 지방도시 3.77회.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지하철과 버스가 좀 더 촘촘하지 않은 그런 그 시도에서는 훨씬 더 택시에 대한 이용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지역적인 어떤 상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홍대 조치원에서 강의를 할 때 거기에는 일단 지하철은 없죠. 그러니까 조치원역 기차역만 있는데 물론 평택도 뭐 기차역과 뭐 여기는 또 지하철역이 같이 공존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버스가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치원역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실 저기 학교까지 택시를 되게 많이 이용하는 그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훨씬 더 어떤 대중교통들이 좀 불편한 지역에서는 택시에 대한 이용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와 그 다음에 어떤 각각 그 시도가 그 지역에 따른 어떤 교통 환경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수치를 보시고 조금 더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택시 이용 현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환경 변화는 제가 버스, 지하철 때 다 보여드렸었죠. 이제 택시를 중심으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5년도에서 10년도가 좀 떨어졌죠. 자, 떨어졌고요. 자, 거꾸로 또, 자, 17년도 최근에는, 자, 다시 또 소폭도 늘어납니다. 요게 이제 브랜드 택시가 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기타, 서비스들을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그 이유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또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법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사실은 버스하고 지하철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택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실제 택시 관계자분들이 뭐 사실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 아니면 각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뭐 시위를 하시거나 요청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 우리도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버스 때도 준공영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정부 지원을 좀 받고 싶은 거죠. 지방정부든 아니면 중앙정부든 간에 그런 정부의 혜택을, 세제 혜택이나 또 아니면 지원들을 받게 되면 안정적으로 좀 더 택시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시도 역시 버스와 지하철처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자,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엄밀히 따지면, 자, 택시는 사실은 저희가 대중교통 수단에, 자, 일단, 심정적으로는, 아니면 이용에는 그렇게 저희가 뭐, 평상시에는 교통수단으로서 이해할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 법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제외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자, 택시도, 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자, 6.8%로 좀 소폭 상승한 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버스, 지하철, 택시로 봤을 때 가장, 세 개의 주요 교통수단 중에서는 가장, 수송 분담률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저희가 교통왕고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보셨고, 이제 택시하고 기타 매체를 다 한꺼번에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과 버스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굉장히 또 대중성이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보더라도 뭐 택시만 놓고 보면 지하철, 버스, 택시하고 일단 교통수단도 제일 작죠.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하철 타려면 이제 스테이션,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를 가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버스는 이제 우리가 중앙버스 쉘터도 있었고 가로변 쉘터도 있었고 했잖아요. 자, 이러기 때문에 되게 물리적인 사이즈와 그다음에 이용객들의 활용 빈도가 되게 높은 반면에, 택시는 일단 택시 자체 교통수단도 되게 작고요. 그다음에 시설물도 사실은 미리 뭐 답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러니까 택시는 저희가 꼭 정류장에 가서 타야만 되는 교통수단은 아니죠. 택시 가장 큰 장점이, 그러니까 사실 아무 데서나 내가 탈 수 있다는 게 강하다 보니까, 굳이 택시 쉘터가 뭐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승강장을 활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버스하고 가장 큰 혁격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택시 광고가, 광고주들의 어떤 선호도가 자연스럽게 높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리적으로 광고 규격도 크거나 수단 같으면, 그다음에 택시 시설물, 그러니까 승강장도 버스 승차대처럼 좀 크다면, 큰 게 아니라 버스 승차대처럼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광고에 대한 노출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주 선호도가 높을 텐데, 택시는 상대적으로 승강장을 활용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설물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오늘은 자, 다음 주까지 택시 및 기타 교통광고 매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고사 대체과제 이후에 아마도 제가 대면 수업이 되는지 아니면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는 자, 옥상 광고 쪽으로 넘어가서, 옥상 빌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빌보드와 정합판, 야리 광고를 보고요. 나머지 특수 매체, 그다음에 극장 광고 순으로 제가 꼭, 저희가 기말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시 광고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설명을 많이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일단 보시는 것처럼 택시 광고는 기존에 저희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이즈도 작고, 그 다음에 택시 승차대는 거의 뭐 버스 승차대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와 그 다음에 저게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택시도 마찬가지로 자, 차량을 이용한 광고, 그러니까 교통수단과 시설물 이용, 그러니까 교통시설 광고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차량 이용 광고, 교통수단 광고는 일단 뭐 그러니까 조수석 등받이 광고라는 게 있었고요, 과거에. 자, 여기도 자, 현재 운영하지 않는 매체들도
포함되고 있는데, 일단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차량 외부 광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등받이랑 택시 비전은 교통수단 내부.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로 보면 교통수단 내부, 그러니까 뭐 버스 차량 내부나 또 아니면 지하철 전동차 내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외부는 버스 외부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안과 밖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되게 종류가 많지 않죠. 그리고 내부는 이제 거의 매체들이 사라졌다고 보셔도 뭐 거의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과제하시면서 내가 택시를 우연히 탔는데 뭐 하시더라도 아니면 뭐 과제와 상관없더라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광고가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차량 외부 광고가 좀 더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제가 버스 외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물론 지하철은 스크린도어 때문에 지하철 전동차 외부 광고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긴 했습니다만, 자, 우리가 택시 같은 경우는 버스와 동일하게 차량 외부 광고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택시 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그다음 시설물은 승차대 광고, 이렇게 정류장 광고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이용 광고 기본 매체는 자,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 외부가 될 것 같고요. 자, 법인 택시, 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법인과 개인 아마 차이점은 아실 거예요. 법인은 어떤 운수회사가 있고, 자, 대부분 차량들이 직결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따 뒤에 잠깐 개인 택시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광고 매체를 개첨을 하거나 폐첨을 하거나 이제 운영 관리가 되게 수월한데, 개인 택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 집에다 세워 놓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을 붙이거나 또 떼는 것들이 되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인 택시 위주로밖에 그러니까 사실은 운영되지 못했었다는 거죠, 과거에. 자, 그래서 택시 외부 광고가 법인 택시가 가장 기본적인 광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게 바로 택시 내부에 있는 조수석 등받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 되게 좋긴 할 텐데 그냥 제가 뭐 택시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운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운전석 옆을 조수석이라고 하죠. 그 조수석 뒤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수석 등받이는 그러니까 주로 여성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자, 20대 직장인 여성 이게 가장 많은 택시를 이용하시는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택시를 타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대부분 앞에 타시는 경우보다는 바로 조수석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석 대각선 방향 뒤에 많이 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뒤쪽에다가 이렇게 액자 형태로 광고를 만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했었고요. 반면에 남성분들은 주로 조수석에 타시죠. 앞에.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고에 대한 노출이 기회가 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다 활용해서 지금 사실은 매체를 구축했었더라는 거. 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에 뭐 보시긴 쉽진 않을 건데 혹시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 또 아니면 내가 택시를 탔는데 차량 내부에 광고를 봤다 하시는 분들은 자,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어서 한번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 택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에 대한 폐개첨, 그러니까 개첨도 하고 폐첨도 하는 것들을 자, 활용을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일명 띠띠빵빵이라고 해서, 자, 보시는, 자, 택시들은 법인 택시가 아니라 각각의, 자, 개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 택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각각의 공지사항도 띄울 수 있고요. 또 광고 확인, 또 부착 인증. 어쨌든 광고가 부착이 돼야 광고료를 받고 또 광고료 일부를 또 우리 기사분들에게 또 쉐어하는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부가적인 수입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뭐 물론 이제 이게 메인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좀 뭐 대부분은 그렇게 막 이렇게 좀 뭐 집중적으로 하진 않으십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만들어서 초기에는 되게 좀 이렇게 뭐 뭐라고 할까요? 아까 운영 관리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도 뭐 아무리 모바일로 뭐 저희가 대체한다 하더라도 광고주들의 어떤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초기엔 되게 쉽지 않고요. 지금도 뭐 사실 없어지진 않았는데 그렇게 녹록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인 택시 즉 관리 감독이 원활한 그런 매체들을 법인 택시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량용 광고는, 자, 보시는 것처럼 차량 외부 광고에, 자, 여기 보신 휠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택시 휠캡.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단한 기술력이 그 당시에 있었던 매체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러분들 휠은 바퀴가 돌아가게 돼 있죠. 근데 그 휠도 같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 기술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술은 아니었고요. 미국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광고 매체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콜라나 이렇게 좀 뭐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기업의 뭐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주들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서 일종의 홍보 매체로서 쓰려고 했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들어왔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뭐냐면 타이어가 바퀴는 휠은 돌지만 바퀴는 돌아가는데 이 휠 부분에 휠 커버는 돌아가지 않는 거죠. 휠 캡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인 건데 즉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운행 중에는 그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서행을 하거나 정차했을 때는 이제 이 광고가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활용하려고 자 들어왔던 매체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철수가 됐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일단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뭐 기술이 없다기보다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가 뭐 전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뭐 확대가 되기도 하고 면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택시는 좀 제한적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어서 조금 매체적인 관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에너자이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외부 광고와 그 다음에 휠캡을 같이 연동해서 크리에이티브적인 전략들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뭐 법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잘 돼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면 좀 더 재미있는 크리에이티브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아쉽지만 자 지금은 매체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아마 찾아보시기가 거의 뭐 없으실 겁니다. 네, 저도 최근에 한 10여 년 그러니까 그동안 이 매체사가 철수하고 나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슈리켓 광고였었고 어쨌든 자 또 기본 광고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여성분이 보고 계시죠? 조석 뒤에서. 근데 과거에는 이게 인쇄 형태였더라면 최근에는 이렇게 비전 광고를 영상 매체,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즈 매체가 이제 부착이 돼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어져서 지금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석 뒤에도 있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콘솔. 여러분들이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우리 팔걸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에 팔걸이 부분에 설치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뒷좌석에 뭐 좌우에 타시게 되면 다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조수석 등받이는 대각선에 타신 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노출수가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운데 자 우리 팔걸이 부분까지 이제 끌어내려 가지고 설치했던 거였는데 부산에서 한 500여 대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서울까지도 끌고 오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활성화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것을 광고 매체로만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실제로는 여기서 쇼핑할 수 있게끔 해가고 커머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게 좀 활성화되지 못해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자취를 볼 수 없는 매체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 가지 이벤트나 뭐 이렇게 여기는 또 물론 뭐 또 뭐 우리가 지상파 컨텐츠도 집어넣어서 뭐 주목률도 높이려고 했던 거였는데 조금 뭐 쉽지 않은 매체가 됐고요. 자, 택시 TV 광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기본 광고인데 택시외부 서울 중심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과거에 택시 광고가 잠깐 주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안 돼서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15년도에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소나타와 K5 중심으로 자, 진행을 현재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 중요할 수 있는데 뭐 아동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또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도 관련돼 있는 법률에 제척되지 않는 선상에서 광고물을 개첨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시민정서에 반하거나 또 미품양속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광고물도 제한이 되고요. 뭐 대리운전이라든가 주류, 담배, 뭐 성형 뭐 등등등. 자, 보시는 내용처럼 어찌되었던 뭔가 뭐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좀 더 청소년들에게 좀 유의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 민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과 업종들은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택시만 그런 건 아니고요. 버스나 지하철도 동일하게 또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좀 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워낙에 운행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노선도 따로 없고 되게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좀 더 촘촘하게 일단 어떤 그런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자, 우리 대중교통에는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그러니까 택시 쉘터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교통수단은 딱 그거예요.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택시 탑등이 하나 있는데, 뒤에 잠깐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설 광고인데 승차됩니다. 자, 이게 과거 버전이고, 이제 최신 버전으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시설물이 좀 변경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역할은, 같습니다. 역할은 동일합니다. 즉, 택시 승강장으로서 택시를 기다리셨다가 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승차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스 승차대랑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초기에 나왔던 그런 형태이고요. 이건 이제 새롭게 바뀐 형태. 공교롭게도 지금 이 디자인들은 우리가 버스 때 우리 아일랜드 쉘터, 중앙버스 쉘터를 만들었던 회사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매체라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잠깐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만 JC데코라고 해서 프랑스계 글로벌 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해서 지금 매체화를 했던, 그래서 중앙버스 쉘터와 택시 쉘터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형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택시 광고 자체가 그렇게 광고주의 선호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왜? 승차대를 꼭 정류장을 가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버스하고 있다라면 이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또 아니면 지나가는 우리 자가 이용 교통 이용객이라고 할까요? 버스를 이용하시던 또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하시던 간에 아니면 그냥 내가 택시를 아무 데나 타고 그냥 지나가시다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가로변 쉘터, 그러니까 버스 쉘터하고 동일하게 일단 그런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변형되어 있는 형태로 광고를 집행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아웃도어 브랜드죠. 퀵실버가 실제 해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 보드랑 같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또 밑에 우리 또 모래까지 깔아놨죠. 이런 느낌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좀 광고주의 반응이 좀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션 뷰티 영화 광고주 중심으로 이제 랩핑. 아까 같이 뭔가 화려하게 차려놓는 건 아니지만, 보시면, 우리 의자 뒷면이나, 그 다음에 우리 메인 광고면에 이렇게 랩핑처럼 이렇게 집어넣어서 조금 더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광고면을 좀 확대하는 거죠. 원래 메인면 외에, 이렇게 의자 뒷면에다가, 랩핑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광고면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광고의 어떤 노출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런 광고 수단으로 좀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클 콥스라든가 여기 아까 위에는 록시땅이었는데요. 영화 감기라고 했던 영화가 개봉했었죠. 과거에 광기도 역시 그 택시에서 들어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패션 뷰티 영화 광고 중심으로 랩핑 광고의 변형 형태로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또 이제 인허가 사항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은지 일단은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매체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되거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매체라 하더라도 실제로 서울시 또 그다음에 관할하고 있는 그 구청의 서울 기준으로는 소재에 대한 심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택시 탑등 광고 이제 거의 이제 아마 이번 전반부 영상은 택시까지만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과거의 택시 탑등 여기 여러분들 늘 보시는 택시 탑등이죠. 우리가 미터기를 꺾으면은 불이 꺼지고요. 그 다음 빈 차일 경우는 불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는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뭔가 광고주의 브랜드 명만 집어넣어서 광고 매체를 개발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관련 법 때문에 여의치 않게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국내에서도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개념으로 해서 대전에서 사실은 200대 정도가 시범 사업을 18년도부터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천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역시 서울까지도 와서 이제 이 택시 탑등 광고를 디지털 매체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구청과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단은 시범적인 도입을 해서 일단 사실은 이제 이게 단순하게 광고 매체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AI나 그 다음에 기타, 우리 그 GPS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실제 뭐 날씨에 대한 정보라든가 어떤 공공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하는, 아니면 미세먼지 같은 것들까지 포함해서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에 졸업을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해 어떻게 또 이 매체사가 또 관련 그 지자체와 또 협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긍정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내년에는 좀 더 강남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게 되면 자, 그런 개념의 매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택시 탑등 광고, 일단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이고요. 이제 요것들이 잘 정착이 되어지면 뭐 공식적인 매체로서도 역시 등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행 캠페인 사례 잠깐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집행 캠페인 사례는, 자, 일단 학원 종사자들이 대부분 타겟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석세스홀. 일단 이거는, 제가 직접 예전에 집행했던 사례이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학원들이 대부분 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하루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일반적으로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후에 출근하시고 새벽에 뭐 퇴근하시다 보니까 택시들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대상들,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또 선생님들이 타겟팅이기 때문에 택시가 되게 좀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집행했던 사례이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강북 3권역의 지역 타겟팅과 학원장 및 학원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타겟으로서 실제 집행했던 사례입니다.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15년도가 다시 부흥을 하게 되는데 카카오 택시로 시작이 됩니다. 한 5,000대 정도가 이노션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졌던 사례이고요. 그래서 뭐 길 가다 보면 항상 늘 카카오 택시를 그 당시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택시가 다시 한번 불을 지펴서 지금까지 쭉 또 굉장히 또 광고주 선호도가 좀 많이 높아진 매체가 되어져 있고요. 자, 15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타트를 알리는 대규모 캠페인을 카카오 택시가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자, SK 플래닛도 자, 티맵 택시, 즉 택시